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뵙는 분도 다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석주입니다. 자, 15분이니까 오늘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5분, 14분 30초 될 때 좀 알려주십시오. 한국의 세계화를 특강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2년 전에 글로벌 체인지 포럼 1회 행사를 할 때 제가 발표한 것이 한국의 세계화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허강 회장님께서 어쨌든 상임부회장으로 작년 6월달에 됐으니까 이번에 전국 지도자님들이 오시니 얼굴도 알킬 겸 와서 좀 특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정한 시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세계화는 벌써 아마 다 된 것 같죠? 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 이런 장비들부터 세계화를 위해서 벌써 아마 다 계속 발전되고 되다 보니까 큰 업계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문화 국가란 것은 전체 인구의 5%가 외국인이 있을 때인데 그게 작년에 벌써 아마 우리가 5%가 넘었습니다. 외국인 숫자가. 그래서 세계화가 된 국가에 우리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것이 국내에 잘 보급되었으니까 실제로는 세계화는 벌써 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세계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지만은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한국이 앞으로 국내를 우선 공부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떻게 더 세계와 같이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정말 홍익인간 봉사의 도구로서 한국이 같이 갈 수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뭐 소개라고도 할 것 없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일단 박사를 2012년도에 했고요. 세계 태권도 연맹에 코레랄드 있다가 세계 태권도 연맹에 지금 21년째입니다. 2004년부터가 있었고요. 그다음 아시아 기자협회는 그것도 2004년부터 됐습니다. 부회장을 같이 언론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항공 쪽은 이렇게 다 맡고 있고 올 1월부터 아시아 미주 유럽 회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내대학원 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허강 회장님 1년 후배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화라는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서로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전 세계적인 문화적 표현이 표준화될까,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자체가 미래형 전통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스포츠니까 맞겠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다 하지요. 그 다음 밑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 태권도 연맹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밝은 사회 국제클럽, 요거는 라이온스 로타리하고 비슷한 그런 국제 조직입니다. 79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무총장을 2018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 IOC, 그다음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타피사, 세계생활체육연맹, 여기들 스포츠 단체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좀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비전은 다 아시죠? 진정한 생활 스포츠인데 이거는 국내에서 시작했지만은 전 세계적인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림픽 종목으로 먼저 우리가 정착을 시킨다. 특히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신은, 홍익인간 정신은 다 아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세계 태권도 연맹은 모두가 즐기는 태권도, 존경받는 스포츠로 하는 것이 세계 태권도 연맹의 그 비전입니다. 밝은 사회도 하나의 지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봉사협동,
선의 이 정신을 한다는 것이고요. 탑피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장애인 올림픽도 포용적인 세상, 다 같이 하나로 묶는 세상, 그리고 IOC도 더 나은 세상을 한다. 이런 비슷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는 것은 밝은 사회의 모토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창시자인 조영식 박사 경희대 설립자가 만든 81년도에 유엔 세계 평화를 만들고 82년도에 책 제목입니다.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중요한 것이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특히 태권도에는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스포츠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엘리트 스포츠 항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들게 되면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가치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생활 스포츠로서 항공이 그 역할을 우선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이 양발로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고 세계화 일지는 잘 아실 겁니다. 밝은 사회학은 2020년도에 12월 달에 중간에 계신 분이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님이시고요. 이쪽 가장 오른쪽이죠. 허강 회장님하고 이혁희 대표 그때 MOU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기도 하고 세계 밝은 사회 총재기도 하셔서 항공하고는 세계항공협회하고는 밝은 사회 봉사하고 뜻이 먼저 맞다. 같은 총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해서 소외계층 위주로 세계화하자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GCS에서는 GCS 항공 클럽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울 항공 지도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태권도 연맹이 일을 하는 것이나 밝은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냐 GCS 항공협회를 하는 것이나 다 같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도 있고 비경기적인 측면의 세계화도 있는데 한번 약간 나눠보면은 일단은 국내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벌써 우리나라에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 그래서 5% 이상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내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의 국내 대회를 개최하면서 여기 계신 지도자님도 마찬가지시고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같이 항공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세계화에 좀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불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알리고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서울시 항공협회장배 대회를 할 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모였습니다만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제대회 성격인 항공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디프리하는 시간에 경주 지도자님 많으셔서 원래 에이펙 대회를 경주에서 하니 국제대회 겸해서 항공대회 할 때 외국인들도 좀 참여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좀 오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하는 항공대회도 국제적인 성격으로 벌써 시작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항공대회는 그리고 올림픽 종목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3개 대륙 이상에서 몇 개 국가가 가입을 하고 대회를 세계 대회를 2차례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한국은 국내 조직은 공고화되어 있지만은 국제 행사를 통해서 항공 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에 출범에는 세계 노인 치매 예방 협회가 있습니다. 항공협회 배선희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거기가 역시 전 세계 치매 예방에 같이 운동을 하니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세계 노인 치매 예방 항공 대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 하든 해외에 하든 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항공이 대한민국이 시작을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피파처럼 월드컵 단일 종목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올림픽 IOC 산하의 올림픽 경기도 있지만은 축구처럼 한국도 우리 자체적인 세계 대회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이제 우리 수뇌부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해나갈 생각입니다. 비경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거 있죠. 항공은 물이고 항공은 다 융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모든 문화예술 축제에 항공이 참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어느 종목보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개발국의 항공 봉사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으로서 항공을 하는 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좀 더 세계화될 때까지는 국제 관련 기구들하고 연관을 좀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부터 세계연맹이나 밝은사회, 태권도 박예재단 뭐 이런 데하고도 우선은 융합을 해서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를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 회의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가 있으니 항공에 대해서, 그 다음 요즘은 AI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번역 기능도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만큼 항공의 그런 어떤 툴을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글로벌 홍보로서는 저희들이 우리 사이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외국 다국어에 대한 거를 좀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블로그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아시아기자협회 부회장이라고 하니까 항공은 제가 기사를 많이 써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을 원래부터도 아시아 전 국가뿐 아니라 기자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취재가 되도록 해서 항공이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제 같이 있는 국내외 홍보도 강화하고 교육 이런 걸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단체들, 파피사, IOC, 장애인올림픽, 국제기구, 여러 국제기구들하고 저희들이 또 업무 협약을 같이 하면서 해나가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많은 단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세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좀 더 국제적인 조직으로 갖춰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 태권도 연맹이 73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제1회 세계 대회를 만들고 총회가 바로 개최됐죠. 그때는 뭐 열 몇 개 나라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213개로 늘었거든요. 지금 2년이 되네요. 5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항공협회의 이제는 총회를 큰 대회 할 때마다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총회 성격으로부터 좀 만들어가는 것을 조직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국내에 있는 위원회를 국제적인 세계항공협회 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올림픽 종목에 가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걸려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태권도는 7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부터 시작했었으니까 가장 단시간에 올림픽 종목이 된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이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태권도가 갖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엄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부터 한 개 한 개 우리들이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를 좀 정비해서 세계화에 걸맞는 것을 가도록 하고 국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항공 체인지 포럼 활용을 해서 세계화가 되는데 포럼 자체는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모토가 건강, 행복, 평화니까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매, 그 다음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항공이 왜 좋은지를 이런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백상현 우리 지도자님께서도 특강을 또 해주셨습니다만은 서울에서는 매월 워크숍을 할 때 건강 토픽을 계속 집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부터 건강해지고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아진다는 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국제 학술 회의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항공협회장배를 할 때 전후에서 이런 학술 세미나를 같이 개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경기가 끝난 것이 앞으로는 2일, 3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세계연맹은 이거는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3개 플러스 1인데 이런 장애인을 전 세계에 있는 난민 수를 한 국가로 상징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사회는 지금 80몇 개국인데 대부분 태권도 협회장하고 같이 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네팔 태권도 협회장이 밝은 사회 네팔 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항공을 또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또 협회장을 같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조직 이야기입니다. 총회가 있고 집행위원회 있고 대륙연맹 대륙별이 있고 회원국가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대륙연맹이 5개 대륙이 있는 거를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시아, 그 다음에는 미주 유럽 연합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세계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대회도 세계연맹이 처음 창설했을 때 대회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1년에 총 세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가 20몇 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항공도 역시 지금도 많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항공협회하고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봉사,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것들은 출범부터 이렇게 했었지만은 여기에 저희들이 좀 더 방점을 찍어서 확대시켜 나가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연맹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태권도 케어 프로그램을 위해서 난민을 제외한 고아, 재소자,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태권도 무상 지원을 하는 것이 태권도 케어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제가 홍보부에 있다 국제부로 가면서 총괄하고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키르기스탄, 네팔, 몽골,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 스리랑카, 부탄, 그 다음 동티모르, 이렇게 전부 다 빈국들을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평화 봉사단, 이게 난민재단, 특히도 난민을 돕는 박이 요르단 아제락책이 있고요. 자, 이것이 지난 2월 달에 인도에 저희가 이제 갔었습니다. 인도 태권도, 콜카타 지역 태권도도 하지만은 밝은 사회의 그 총재로 있는 사람하고 서울 항공협회 MOU하러 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갈 때 학습용을 들고 가서 한개 기증을 하고 같이 이제 던지는 것까지도 다 해서 참석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나갈 때마다 세계연맹 일이나 밝은 사회 일이나 아시아기자협회 일이나 할 때는 항상 항공 도구를 갖고 가서 하는데, 앞으로는 지부 국가협회를 만드는 것을 갖다 본격적으로 같이 할 생각이고요. 요거는 지난 11월 달에 네팔 포카라에서 밝은 사회, 그다음에 세계연맹 여러 행사가 같이 있을 때 항공 지도자들이 몇 명 갔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서양선 지도자도 가고 이기창 우리 지도자도 가고 서영순 지도자도 가고 해서
같이 가서 협회장들하고 저녁 같이 만나고 할 때 시간만 나면은 전부 다 동작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항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네팔, 인도에서는 원래 대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프로포즈를 할 참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그때 가서 장비 지원을 하고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외에서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양순 지도자 최고 앞에 있죠. 그리고 이기창 지도자는 항공 복장을 갖고 가가지고 또 이제 멤버스 사람들은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 동영상인데 우리 시간 관계상 볼 수가 없어서 그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다른 조직들하고 업무 협약을 국제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고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계 장애인 올림픽에 들어가려면 세계 대륙에 최소 32개 국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 이걸 다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 밑을 보면은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스포츠가 원래는 하계 올림픽에 포함된 종목이 장애인 올림픽에 갈 수 있고 그 종목이 같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장애인 올림픽에서 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한 특별하거나 독특한 스포츠 종목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이지만 되면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하계에 동계되어 있고요. 태권도는 동경올림픽부터 이제 전부로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골볼이나 보치아가 장애인 올림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갖춰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좀 빠르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대한체육회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고 지금부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회를 국내든 해외든 간에 국제 이름을 든 걸 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태권도 협회도 장애인 올림픽 들어가기 위해서 2006년도에 총재가 2004년에 오셔서 2006년도에 서한을 썼어요. 태권도가 장애인 올림픽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2009년도에 제1회 장애인 세계대회를 하고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2000년에 2020년도 동경 21년으로 시작됐죠. 동경의 장애인 올림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절차를 다 밟은 거고요. 한국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의 세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다 갖춰졌고 모든 조직들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은 TF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추격자에서 최초 개척자로서 이제 하고 그래서 외국의 미래학자가 한류의 미래는 인류 공동체기하는 세계는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이 홍익인간 정신부영의 강력한 봉사도구이기 때문에 또 특히 국제노인 치매 예방 항공협회 출범으로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항공이 세계화가 빠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뜻이 길을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꿈은 생각이 행동과 현실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지도자님들이 한뜻 한마음이 되면은 항공의 세계화는 결코 어렵지 않다. 벌써 항공의 세계화는 시작이 됐지만은 진정한 항공의 세계화를 할 때다. 그래서 이제 허강 총재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건 받아들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